저희에게 4주 동안 소셜 마케팅을 하는 목적부터 활용법까지, 기초부터 실전까지 낱낱이 알려주실 강사님을 모실 텐데요. 해외 디저트 브랜드의 총괄 매니저로 현장에서 마케팅을 직접 경험하셨고, 지금은 소셜 트레이닝으로 많은 분들께 노하우를 알려주고 계시는 김효림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4주간 어떤 인사이트를 나눠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림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와, 240명 정도 지금 들어오셨는데, 일단,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미라클 트리, 김래진아 사장님이 이끌고 있는 미라클 트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까지 엄청난 무대이고 큰 무대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박석범 사장님께서 김래진아 사장님께서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룹에서 어떤 분이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계시냐라고 여쭙게 되셨고, 아마 제가 한번 강의를 해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받아서 저도 열심히 4주간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좀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 PPT 먼저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번 4주 동안 사장님들에게 공유해드릴 내용은 사실 소셜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를 좀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마케팅과 브랜딩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그 안에 소셜도 있는 거고 기업의 브랜드 마케팅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SNS만 국한되어서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결국 편협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고 남들이랑 똑같은 마케팅으로 제3자가 보기에는 그저 그런 마케팅으로 똑같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별화된 뉴스킨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마케팅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 사회적인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목적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원칙까지 좀 다양한 기업들의 브랜딩과 마케팅의 사례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마케팅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히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SNS 좋아요 많이 받는 법, 팔로워 늘리는 법 이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진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에 착안해서 우리 또한 세련되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방향성으로 준비해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중심을 두고 사장님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하와이에 있는 쿠키 브랜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하와이에만 있는 쿠키 브랜드인데 이게 이제 이 CEO 분께서 한국 분이셔가지고 글로벌 진출로 한국을 제가 성공하면 언젠가 꼭 반드시 이쪽에서 내가 브랜드를 내리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국을 처음 글로벌 진출로 꿈을 꾸시고 오셨는데 그 오픈 멤버로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되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차기의 지사장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스토어의 총괄 매니저로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사나 직원 교육, 영업 기획이나 아니면 비주얼 머처다이징이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쿠키들이 어디에 진열되는지에 따라서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지기도 하고 매출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그런 그 실질적인 마케팅 방법을 여기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많은 마케팅의 그런 마케팅에 따라서 이 기업의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마케팅에 흥미를 가지고 이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게 발전이 돼서 지금 제 그룹 내에서 사장님들에게 SNS 마케팅 관련해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사장님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페이스북을 하시든 결국 디지털 상에서 마케팅을 펼친다라고 하는 거는 이유는 저희는 단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명단을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못하는 시간적, 장소적 한계로 인해서 글로벌적인 사업이 내가 직접 그곳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은 마케팅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있죠. 그거를 모두 극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디지털상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용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즈니스 명단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의 목적이 전부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에 이미 300명의 분들이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나도 직감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하는 건 그냥 기본이고 과연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펼쳐야지만 이 디지털 상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위주로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이 열린 이후로 지금 그 이래로 가장 큰 디지털에 집중이 되고 있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말로만 디지털 했고 혹은 아니면 특정 계층만 디지털을 이용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디지털이 필수가 되어버린 시장이라는 걸 누구나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 어디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했느냐, 돈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했느냐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디지털 소비자, 그러니까 디지털 안에서 뭔가를 구매하고 소비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참여 중에서 80%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80%는 그냥 단순히 원래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44%밖에 안 됐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디지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82%나 되는 사람들이 이 온라인에서 소비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해진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SNS 플랫폼을 통해서 쇼핑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 그래프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기존의 20, 30대 분들은 디지털에 원래 능한 거는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 60대, 의외의 5, 60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에서 쇼핑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 수치를 확인해 보면서 더 이상 디지털은 젊은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에 상관없이 이제는 디지털에서 소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케팅하려고 소셜 마케팅을 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연령에 상관없이 이제 소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왔고요. 지금 루미스파 IO와 베라에 대한 출시로 지금 사장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거를 조금 더 진보된 기술로 신제품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관점이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뉴스킨 코리아 혹은 뉴스킨 본사가 지향하고 있는 마케팅의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엿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확인해 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올해 커머스 활성화, 그러니까 커머스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안에서 디지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점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 이제 커머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케팅에 또 어떤 요소들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서 상위 1위와 2위가 바로 지금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 경험 서비스 강화와 고객 개인화 서비스 강화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고객 경험 서비스 강화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떠한 소비자가 어떠한 브랜드를 인식하고 그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접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마케팅 용어로 세일즈 퍼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나중에 뒤에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러한 모든 접점을 기업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객 경험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강화해야 되는 게 마케팅의 가장 키포인트고, 두 번째로 고객 개인화 서비스는 사장님들이 지금 현재도 이거에 의해서 모든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가장 좋은 장점이 무엇이죠? 모든 영화를 카테고리별로 모아놓은 것에서 내가 쉽게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유튜브는 내가 좋아하는 영상과 혹은 내가 자주 보는 카테고리에 있는 영상을 추려서 나에게 그거에 맞는 영상을 새로 추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흔히 요즘에 사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단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마케팅과 서비스들은 지금 현재 디지털의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파생되는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고객들이 어떠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경험을 느꼈을 때 만족감을 최상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데이터로 축적시켜 놓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A라는 고객은 뷰티 제품을 선호하고 매일 검색해 보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 뷰티에 관련된 제품을 추천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객 경험 서비스 강화와 고객 개인화 서비스 강화가 이제 올해 마케팅의 중요 포인트로 자리 잡았는데, 이게 바로 앞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루미스파 아이오와 베라에 대한 적절한 타이밍에 이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뉴스킨도 이 베라와 루미스파 아이오를 통해 소비자들의 물건을 구매하는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사용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앞으로 베라를 통해 축적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더 우리에게 맞춤화된 스킨케어를 출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뉴스킨 또한 이러한 마케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제품을 내놓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중점을 둬서 뉴스킨의 제품을 신제품으로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까지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뉴스킨의 이런 최첨단, 결국 대기업이기 때문에 뉴스킨 또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트렌드를 자료들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발맞추어 나의 마케팅도 같이 진보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희가 이유를 잘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해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하려면 어떠한 식으로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라고 하는 게 그 다음의 문제겠죠. 그러면 기존의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흐름을 알면 앞으로 어떤 식의 마케팅이 각광을 받을 거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저희가 1세대 SNS라고 하는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플랫폼이 생겨난 첫 번째 싸이월드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름만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싸이월드를 사장님들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저는 주로 일기장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일촌이라는, 그러니까 친구 추가를 서로 해서 방명록을 남기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는 조금 사뭇 다른
느낌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처음에 1세대의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나의 그냥 모든 것들을 함께 일기처럼 공유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전체에서 어느 한 특정한 분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캐릭터나 개성을 가진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계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좀 흔히 얘기를 하자면 요즘 부캐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 유재석이 지금 그냥 MC 유재석이 아니라 유산슬로 활동했었던 것이 바로 이 유재석의 부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SNS 상에서는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나의 모습 이외에 내가 잘하고 있는, 내가 어필하기 좋아하는 딱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런 거에 관심 있어요. 라고 어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일하게 특정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스타그램 내에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단순히 우리 일반인인데 좀 유명해진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방송에 나오지 않는 분이신데 어떤 특정한 분야나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특출나게 인기가 많아지는 분들인데 TV에서는 이런 분들을 전문가 엔터테이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이제 이사벨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거 하나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이 백종원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요식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가지만 유명해져서 TV에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 가장 또 되게 핫한 인물이 한 분 계시죠. 오은영 박사님. 그분은 가지고 있는 어떤 육가, 컨설팅 아니면 정신과적인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TV에 많이 나오면서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플루언서의 개념입니다. 어떤 하나의 특화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고 마케팅을 펼치다 보면 그 한 분야의 전문가적인 유명세를 타는 거죠. 이게 현 주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게 저희가 가져야 할 앞으로의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요즘 쉽게 설명드리면 바로 앞전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뷰티 관련된 전문가, 헬스 관련된 전문가, 뭐 강아지 관련된 전문가, 아니면 육아 관련된 전문가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 이제 정보는 다 알아. 그리고 충분히 내가 찾아보면 온라인상에서 전문화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 하지만 그 정보를 내가 원하는 정보만 혹은 내가 굳이 검색해서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니즈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나온 게 이러한 플랫폼들이에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그것을 제공하는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건데 결국 소비자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 안에서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넷플릭스가 있기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인터넷에서 다 찾아봐야 했고 아니면 누군가한테 추천을 받아야 했었어요. 하지만 넷플릭스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어떡하죠? 넷플릭스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수많은 영화 목록들이 뜨고 심지어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의 인기 목록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빅데이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 소비자가 자주 보는 영화 패턴을 분석해서 그와 유사한 영화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정보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정보를 적절히 잘 조합해서 나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훨씬 더 소비자가 눈길이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변화도 같이 가야 해요. 지금 요즘에 뉴스킨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시장을 보면 뉴스킨에서조차도 인플루언서였던 분들이 뉴스킨 사업자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걸 사장님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나의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구매하거나 혹은 비즈니스 가망 사업자로 연결하는 것. 이게 결국 여기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뉴스킨 사업자들이 SNS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내가 소비자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 이제 그 다음 궁금한 질문이겠죠. 그러면 내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같은 뉴스킨을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전달하는 뉴스킨은 달라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사장님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뷰티에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운동을 잘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해서 내가 하는 뉴스킨은 나는 운동의 분야에서 혹은 다이어트의 분야에서는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잘 컨설팅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어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잘 인스타그램 내에서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브랜딩이 일단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한 브랜딩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마케팅의 원칙과 브랜딩의 원칙을 조금 풀어드리면서 인스타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그거에 앞서서 브랜딩이 과연 무엇일까, 마케팅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하시면 사장님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생각나는 이미지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애플의 슬로건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애플을 기억하는 가장 많은 이 슬로건이 바로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슬로건입니다. 이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있었을 때 이 타이틀을 그냥 고객 제품을 마케팅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근무하는 가치로도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지? 라고 질문을 하면 그 회의가 그 즉시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애플이 현재 사실 혁신은 더 이상 없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장님들이 이 애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시장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애플의 제품을 선점하려고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플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1위이기 때문일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플을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치를 먼저 생각해보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 제품의 실효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내가 소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나의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느낄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소비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애플은 광고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죠. 그게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슬로건을 또 반영한 또 하나의 브랜딩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케팅의 중요성인데요. 여러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아까 마케팅은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여정 중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물건을 기업을 인식하고 구매하고 그거를 사용하고 느껴지는 그 후의 감정,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 소비자의 구매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여정 한 단계마다 소비자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기업의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을 처음에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존 익스프레스는 놀이기구를 타는 곳인데, 이 놀이기구를 타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죠. 특히나 에버랜드는 워낙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면은 기본 30분은 줄을 서야 합니다. 하지만 놀이기구를 타는 건 너무 즐겁지만 그 기다리는 30분은 너무 지루하죠. 그래서 이 아마존 익스프레스는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그 30분의 시간 동안 직원들이 앞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공연이 너무나도 화제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는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타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공연을 듣기 위해서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온다는 거죠. 바로 이게 소비자가 물건을 체험하기 이전에 대기할 수 있는 시간에서 느끼는 서비스 감정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이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마존 익스프레스 혹은 더 나아가서 에버랜드라고 하는 이미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 익스프레스 에버랜드가 한 마케팅의 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예시로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건 사장님들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인데 요즘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과거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하나 구매하려 그러면 어플 다운받아야 되죠. 막 공인인증서 막 어떻게 막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막 카드 갖고 와서 막 비밀번호, 카드번호 입력하는데 막 틀리다고 나오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하다가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구매했는데도 다음번에 또 구매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드는 불편한 서비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네이버 페이라는 것이 딱 등장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 카드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내가 기존에 설정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1초 만에 결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기 이전에 그 불편했던 과정을 굉장히 만족감 있는 서비스로 바꿀 수가 있겠죠. 1초 만에 물건 결제가 가능하니까 다른 것도 사야지, 다른 것도 사야지, 다른 것도 사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네이버 페이가 이제는 들어가죠. 그만큼 이 고객이 어느 지점에서 불만족한 서비스를 느꼈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좋은 마케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이플 스토리라고 하는 한 게임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 메이플 스토리는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에요. 오래됐다라고 하면은 그 게임을 오랫동안 플레이한 유저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신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재밌죠. 게임을 하는 게 모든 게 새로우니까. 하지만 오래된 메이플 스토리를 이용하는 유저들은 뭔가 불만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위해서 혹은 이 메이플 스토리라고 하는 게임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오래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메이플 스토리는
아주 파격적으로 마케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강원기 총괄 디렉터라고 하는 분은 실제로 메이플 스토리 게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넥슨 직원입니다. 일반인인데요. 이분이 직접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메이플 스토리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서비스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지를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보여주고 다음번 메이플 스토리 게임이 업데이트 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소비자들은 어때요?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이용을 하면서 내가 요구했던 부분이 피드백이 오고 그곳에서 조금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메이플 스토리를 사용하시는 혹은 신규 유저라 할지라도 이 메이플 스토리를 이용하는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마케팅입니다. 이 메이플 스토리는 이 사후 관리의 마케팅을 바꾸고 나서부터 기존 메이플 스토리에서 훨씬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장님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예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브랜딩을 했고 어떠한 마케팅을 했는지를 사장님들이 그대로 따라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원리를 기억하시고 내가 과연 어떤 부분을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업처럼 마케팅할 수 없어요. 내가 막 광고를 만들어서 TV에 온라인 광고를 만들 수도 없고요. 막 엄청난 으리으리한 샵을 차려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물건을 사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브랜딩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디지털 안에 소셜미디어 시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죠.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그리고 요즘에는 메타버스 플랫폼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여기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사진을 정말 잘 찍으니까 인스타그램이 더 낫겠다. 그리고 나는 뭐 의견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 페이스북을 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영상 찍는 걸 좋아하니까 유튜브를 해야겠다. 틱톡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스타그램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본인을 뉴스킨 사업을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만 한다면 앞으로 좋은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SNS 상에서 저분은 뭔가 뉴스킨을 전달하긴 하지만 다른 뉴스킨을 전달하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뉴스킨은 이러이러한데 저 사람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사장님은 좋은 브랜딩과 마케팅을 SNS 상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 오늘은 제가 사장님들에게 짧게 이 SNS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흐름으로 지나쳐 왔고 앞으로 현재 어떠한 미디어적인 마케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애플이 가지고 있던 그 브랜딩의 가치를 과연 개인인 나도 만들 수 있을까? 물론 만들 수 있습니다. 애플이라서 대기업이라서 그 브랜딩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애플이라는 기업 또한 어떠한 브랜딩의 원칙에 따라 그들이 소비자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브랜딩, 지금의 브랜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도 다음 주에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되게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조금 일찍 끝난 감이 있는데 사장님들이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